꼭 와인을 알아야 할까요?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와인을 접하면 뭐가 되냐면 비즈니스를 잘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 화목해질 수도 있어요. 아빠와 아들이 소주를 마시는 풍경은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엄마와 딸이 소주를 마시는 풍경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와인 한 병 딱 올려놓으면 완전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술이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총칭해서 영어로는 스파클링이다. 네, 스페인어로는 까바다. 이탈리아어로는 스푸만테라고 부릅니다. 스푸만테. 네.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뭐 제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까바 하나만 여러분 습득하시고 집에 가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계속 좋게 접근하시려면 와인을 아시면 격 있는 비즈니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속담에는 와인 없는 협상은 없다. 네. 뭔가 중요한 계약건이라든가 중요한 뭔가 있을 때는 와인 한 잔으로 몸을 알코올로 느슨하게 만든 상태에서 바로 계약서를 띄우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사인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와인이 없는 정찬 테이블은 없습니다. 오늘 뷔페 정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와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함축된 모든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이 한 번에 와인을 드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소주를 마시면서 뭐 어떤 사람이 이 와인을 만들었는지, 이 사람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런 거 논하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와인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역사, 언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녹아져 있고요. 네. 서로 협력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와인은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하고, 그래서 술이 잘 안 맞는, 그러니까 이 정찬 음식과 어울리지 않는 와인을 잘못 들여놓으면 음식이 다 망가져 버려요. 네. 그래서 소믈리에라는 분들이 음식의 매칭으로 와인을 다 선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네. 그 다음에 색깔대로 갈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붉은색은 보통 소고기, 네, 육류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붉은색이니까 레드 와인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색 고기 뭐가 있죠? 닭고기, 네. 해산물. 그 해산물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드셔본 적 있으세요? 레드 와인하고 드셔본 적 있으세요?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유를 알아요. 레드 와인하고 생선하고 드셔보시면 왜 안 먹는지를 알아요. 네. 네. 한 잔 정도 드셔보시는 거 뭐 문제 없습니다. 예.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예. 자, 근데 돼지고기는 뭐가 어울릴까요? 소주. 네. 불멸의 법칙인가? 돼지고기는 색깔이 뭐죠? 거의 하얀색이죠. 예. 주로 하얀색을 띠고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약간 분홍색도 띠고 있으면서, 예. 맞습니다. 예, 예. 레드 와인도 어울리고 화이트도 어울립니다. 예. 근데 화이트에는 약간 제한적인 화이트만 어울리고요. 그 대신 한 가지가 더 어울립니다. 로제 와인. 그럴 때는 로제 와인을 드시면은 삼겹살하고 잘 어울리고요. 삼겹살에 뭐 얹죠? 상추 위에 된장 위에 청양고추 위에 뭐 이것저것 다 올리죠. 깻잎도 올리고 마늘, 예. 예. 그럴 때는 말씀대로 소주밖에 없어요. 소주. 독주.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거 독주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언어와 교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와인의 교양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도 되고요. 한 손으로 받아도 되고요. 예? 그게 뭐 예전에는 어떻게 FM처럼 교육을 했어요. 와인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근데 아니에요. 그건 그 서양의 문화입니다. 서양에서 손으로 닭고기를 뜯어 먹을 때 우리나라는 젓가락질 했습니다. 예. 동양에서는 젓가락질 할 때 서양에서는 손으로 뜯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테이블보 있죠? 테이블보에 코 풀었어요. 예. 그 다음에 가래칩을 바닥에 뱉었습니다. 예. 포크 나이프 없었어요.
그걸 참다 못한 어떤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하고 교양이라는 그걸로 해서 책을 만들고 해갖고 지금의 서양의 매너들이 나온 거지. 저희들 젓가락질 할 때 그들은 손으로 뜯어먹고요. 코 풀고 이랬습니다. 예. 왕도 똑같았어요. 예, 왕도. 기사도 아시죠? 예. 기사도도 그 깊이를 알고 보면 백정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예. 그게 지금에 와서 뭐 기사도에 뭐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지. 기사도의 깊이와 역사를 알면 예, 상당히 우울합니다, 우울해. 뭐 갑자기 레드와인에서 갑자기 무슨 버터향, 예, 탄향 이런 것들이 나는 건 다 2차 부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이한 향이 났을 때는 이거 아로마도 죽이지만 뒤끝의 부캐는 뭐 정말 좋은데 이러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예. 냄새 좋은데 이게 아니고요. 예. 향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아로마가 참 좋은데 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거 언제 거야? 3년 전 거야? 어쩐지 부캐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네. 부캐. 그게 바로 부캐입니다. 숙성에 관련된 말들이 나온 와인이다 그러면 부캐를 논하시면 됩니다. 네. 3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네. 네. 남성분들은 항상 돈을 딱 정해줘요. 5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이면 좋구나. 네? 네. 3만 원도 가능합니다. 예. 5만 원짜리 세일하는 3만 원 살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와인들의 다른 숙성 기관과 온도입니다. 와인을 드실 때에는 온도가 생명입니다, 또. 예.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레드와인 몇 도? 18도. 예. 자, 저가 와인은 몇 도? 16도. 비싼 와인일수록 18도에 가까이에서 드셔야 되고요. 저가 와인일 경우에는 더 내려가야 됩니다. 입에서 느끼는 그 차가운 걸 즐기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은 미지근한 맥주도 잘 마시고요. 네, 뜨끈뜨끈한 뭐죠? 와인도 잘 마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죠? 야, 바꿔줘 그러잖아요. 네. 만져보고. 이거 아니야. 시야에 다시. 그래서 보통 찬 거를 되게 선호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그리고 또 뜨거운 걸 또 선호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죠. 네. 네. 외국에서는 뜨거운 거 못 먹습니다. 네. 다 식혀서 먹어요. 네. 자, 그래서 와인의 다른 숙성.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에 따라서 가격도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30,000원이냐, 40,000원 올라갑니다. 로버트 파커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버트 파커, 와인 평론가.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와인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분이 바로 로버트 파커인데, 일명 RP 포인트라고 합니다. RP 포인트. 그거는 그 유명한 로버트 파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샴페인과 견줄 만한 스파클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까바. 보이가스 까바라는 이 스파클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샴페인은 기본가가 10만 원이에요. 한 병당. 아무리 싸도 7, 8만 원입니다. 근데 까바는 3, 4, 5, 6만 원이에요. 가격차가 틀립니다. 샴페인과 스파클링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샴페인은 얘기할 수 없어요. 스페인이든 이태리건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미국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쌍파뉴라는 지역에서 만든 포도 품종으로 만든 스파클링이 샴페인을 지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묶어놨습니다. 네. 위반할 경우에는 바로 소송 들어가죠. 네. 그래서 샴페인이라 그러면은 비싼 프랑스 쌍파뉴 지역의 스파클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파클링은 그 이하에 보통 만든 양조 방식이 다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 아랫등급. 하지만 맛은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와인을 갖고 있거나 주문한 사람이 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사람이 갑이에요. 내가 이 술을 내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웨이터나 뭐 소믈리에가 와갖고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유권 가진 사람이 오케이를 하면 와인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와인 테이스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와인 테이스팅을 하면은 그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잔을 채웁니다. 아시겠어요? 예. 소유권을 가진 사람, 야, 나 이거 내가 쏠게 그러면 그분이 테스팅을 하되 잔을 채우는 건 마지막에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성이 우선으로 채웁니다. 여성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누굴까요? 애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애기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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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통령하고 술 마실 기회가 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예. 종교인. 예. 가장 위가 종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그 다음에 남성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 호스트에게 소량을 따라서 맛을 확인하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때 따르고요. 따를 때는 마지막에 소유자가 잔을 꽉 채워서 마시면 되고요. 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옆에 사람과 한번 건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양스태 선생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예. 맨 윗부분이 립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울퉁하게 배가 볼록 나온 부분이 볼이고요. 그 다음에 손을 잡고 계신 부분이 스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이 베이스예요. 자, 그럴 때는 볼로 건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약 15도 정도 기울어 보세요. 예, 엑스칼리버 땡 소리가 날 정도로.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 보세요. 분위기 막 훅 따라오르죠, 갑자기? 네. 자, 건배하시면서 눈 마주치면서, 오늘 립스틱 잘 먹었네. 어머, 이마에 주름이 하나가 없어졌네. 콜라겐 때문인가? 팔자주름도 없어졌네. 뭐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씩 하면서, 자, 다시 한번 건배 한번 해보세요. 살짝 아래 베이스 부분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베이스 부분을 살짝 대도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와인을 따를 때 밑에 베이스 부분. 잔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엎지르거나 따를 때에 딴 곳으로 튀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살짝. 근데 안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예. 서양에 가서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웨이터가 따를 때도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지만 지인들끼리나 어른들이나 친구들하고 먹을 때는 뭐 간단하게 예의를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식사 중에 첨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따르면 돼요. 근데 더 이상 마시기 싫을 때는 립 부분에 살짝 손을 올려놓습니다. 예.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는 살짝. 따르려고 하고 직전에 잽싸게 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 위에 매니큐어 바르시게 된다는 거죠. 예. 예. 살짝. 그리고 너무 언제 올리지 계속 이러고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절대 잔 엎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분 여기 많이 하시죠? 나 안 마셔. 네. 절대 잔을 엎으시면 안 돼요. 네. 최고로 매너 없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잔을 엎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분들 있죠? 오자마자 나 술 안 먹고 치워. 아저씨 여기 치워주세요. 이런 분들 있어. 네? 아주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기본적 매너가 이제 아시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대표님이나 윗사람이 주실 때에는 두 손으로 받아도 됩니다. 예. 네. 한 손으로 받거나, 내가 배웠는데 와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잘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니,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상사가. 그럴 바에는 두 손으로, 네. 무릎 꿇고 받으셔도 돼요. 네. 얼마든지. 네.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다 받으시면 되죠. 네. 자, 와인잔의 족보입니다. 잔 정도로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네. 자, 처음에 보이시는 게 뭐죠? 레드잔, 로제잔, 그 다음에 스파클링, 그 다음에 라이트 바디, 그 다음에 뭐 주정 강화, 스위트 와인. 요런 잔을 따르는 건데,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스파클링 잔이에요. 일명 푸르잔입니다. 푸르잔. 네, 푸르잔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레드 와인 잔은 무조건 다 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르고뉴 와인 잔입니다. 튤립 모양 형태로 이렇게 뚱뚱한 느낌이 나는 것들은 부르고뉴 와인. 부르고뉴 와인을 드실 때에는 부르고뉴 잔에 마셔야 정석입니다. 요건 이제 일명 보통 보르도 스탠다드 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화이트 잔은 좀 더 작은 거. 로제 와인 잔은 뭐 일반 잔에 화이트 잔에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정 강화라든가 스위트한 와인들은 좀 더 작은 잔에 마시게 됩니다. 예. 그 잔에 따라서 좀 틀려지고요. 요즘은 스파클링을 마실 때 이렇게 푸르 잔에 요즘 잘 안 마셔요. 이런 화이트 잔이죠. 네, 화이트 잔에 마십니다. 그리고 또 일부 매니아층은 기포를 다 빼버려요. 3시간 동안. 그러면 기포를 뺀 상태에서 마십니다. 네, 100% 부캐만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온도도 내려가고 실온에서요? 네, 실온에서요. 차게도 잘 안 드세요. 매니아층에서는. 먹는 방법은 여러분이 선생님께서 즐기시면 돼요. 네, 하지만 요 정석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차가운 거 싫은 분들은 끓여 드세요. 네. 또 차가운 거 좋은 분 냉동실에 드시고요. 얼음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얼음 넣어서 먹는 거. 맥주도 여러분 그 얼음 넣어서 마시지 않아요? 실링이 좀 덜 되면? 네, 와인도 넣을 수 있어요. 네, 맥주하고 섞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내 취향이 좀 그렇다면 들 수 있어요. 네, 간장 넣어서 들 수 있어요. 간장. 와사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맛은 보장할 수 없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왠지 불안하죠? 요거 잡아보세요. 밑에 베이스 부분. 베이스 부분.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요? 내려올 때는 두 손을 써야지. 두 손으로. 네. 두 손. 왼손이 있구나. 왼손이 있어. 아, 순간 왼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죄송했나요, 갑자기 들어서. 네.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보통 이제 일반이고요. 요건 이제 구력이 좀 있으시면서 이제 잔을 많이 접하시면 양쪽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와인을 마실 때는 순서가 기본적으로 3가지가 한 번에 들어와야 된다, 이제. 처음에 뭐죠? 룩. 네, 눈으로 보고, 향을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 축여야 됩니다. 자, 눈으로 볼 때는 빠르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와인을 딱 잡았다.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눈으로 봅니다. 근데 눈으로 잘 보기가 힘들죠? 살짝 기울입니다. 네, 살짝 기울여서 보는 거죠. 요거는 왜냐면, 색깔도 색깔이지만 잔에 이물질이 없나,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인의 상태가 괜찮은지를 눈으로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인의 색깔을 볼 때에는 보통은 이제, 이런 하얀색 와이셔츠 같은 데다 살짝 대서 보고요. 아니면, 종이, A4 용지 종이에다가 살짝 대서 보기도 하고요. A4 용지 위에 올렸을 때 빛의 투사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고, 티슈에 살짝 적셔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물질이 없나 없나? 그럴 경우에는 색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 예. 처음에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는 이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는 거고요. 물론 기본적 색상도 같이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향을 맡습니다. 향을 맡을 때는 코를 가장 잔 안으로 깊숙이 넣어주세요. 예. 자, 이게 첫 번째 아로마를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스윌링. 네, 스왈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돌리면 된장이 가만히 있을 때 냄새 안 나지만 된장을 막 확 풀어헤치면 향이 막 올라오듯이 와인도 똑같습니다. 예, 흔들어 보세요. 예. 위에서 흔들기를 몸이 힘드는 게 아니고요. 자꾸 몸을 흔들어요. 예.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살짝 돌리시는 겁니다. 이것도 힘드신 분들은 내려놓고 네,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맡아보세요. 깊숙이 넣어서. 그러면 2차 향이 쭉 올라옵니다. 네, 또 다른 향이. 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네. 처음에 입에 넣어서 맛을 보고요. 요럴 때 사실 후루룩이 있어요. 후루룩. 후루룩 아세요? 네.
이게 후루룩 후루룩 계속 공기를 넣어서 향을 맡는 거죠. 근데 이게 익숙하게 되면 0.2초도 안 걸려요. 와인 마실 때. 이 세 가지가 3초 안에 끝나셔야 돼요. 1초, 2초, 3초.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다고 계속 마치 색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또 향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향이지? 그거 알아봤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3번 이상 맡으면 선택적 후가 필요라 그래갖고 코가 향을 더 이상 못 맡아요. 그럴 때는 손을 비벼보세요. 손을 막 비벼보세요. 그 다음에 코에다 갖다 대세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향을 맡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시면 향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예, 근데 3번 뭐지? 뭐지? 계속 이래요. 예, 그래봤자 뭐 와인 향이겠죠. 따지고 보면. 예. 그럴 때는 깊숙이 맡아서 3번 이상 문 다음에 뭔지 모르겠던 그 느낌. 표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어디서 맡은 향 같은데 이 말로 이 표현을 못해요. 특히 한국 분들이 색깔 할 때 그 다양한 색을 표현 못하고 남성분들한테는 뭐죠? 빨주노초 파란보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에게 1번 빨강, 2번 빨강, 3번 빨강, 4번 빨강, 5번 빨강, 그죠? 네. 쭈쭈구리 뭐 이런 빨강 뭐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인의 상태를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별로다, 내 스타일이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빠르게 보고 향 맡고 5초. 느낀 다음에 바로 뭐 내 스타일이네. 이건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에 갸롱강 근처에서 나오는 뭔가 멜롯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2차적 향으로 봤을 때는 부케가 오크통에 그래도 1.6년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은 아마 48만 원, 깎아서 한 32만 원 주고 사겠네. RP 점수는 한 뭐 98점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금방 끝나죠? 네. 요 정도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스왈링 바닥에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고요. 요거는 방법이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돌리시다가 옆 사람에게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돌릴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나한테 튀기라고. 근데 옆에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오른쪽으로 돌리십시오. 네. 오늘 돌리는 걸 잘 보면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좋아하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죠. 네, 손가락이 낀 상태에서 돌리는 거. 네. 근데 우리가 색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모른다는 거예요. 색. 도대체 색을 어디를 볼까? 레드 와인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끝을 보세요. 끝을 보세요. 중앙을 보면 그냥 새카맣습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만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되고, 레드 와인 색을 구분할 때에는 끝쪽에서 살짝 1c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색을 감별하면 되겠다. 영한 와인과 올드 와인의 차이점을 보면은 영한 와인은 더 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갈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30년, 뭐 50년 된 와인 같은 경우에 그 와인을 색깔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무슨 맥주 색깔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맥주색보다 좀 더 진한. 예. 그래서 그 색으로 감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럼 화이트 와인은요? 화이트 와인은 거의 센터에 가까운 곳에서 색을 봐야 돼요. 예. 아까 레드 와인은 끝에서 보게 됐지만 화이트 와인은 센터에서 좀 떨어진 부분, 살짝 옆으로 사이드 부분에서 색을 감지하시면 되고요. 라이트, 미디엄, 풀로 들어가는데 반대로 화이트는 뭐죠? 색상이 더 진해집니다. 그 색상을 보고 이게 라이트 하느냐, 미디엄 하느냐, 풀 하느냐. 그러면 라이트와 풀의 차이가 뭘까요? 풀의 느낌은 우리가 이거 풀바디한데 이러잖아요. 근데 한 번도 표현 안 해보셨죠? 이건 나에게 좀 라이트한데? 왠지 나는 풀한 게 좋은데, 풀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유를 입에 먹는 느낌하고 맹물을 먹은 느낌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입안에 딱 넣었는데 와인이 뭔가 우유 같은 느낌의 이런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을 보통 풀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대신 마셨는데 좀 물 같은 느낌의 이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 라이트한. 예. 그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한 와인은 이렇게 노란 빛깔을 더 많이 띠고요. 올드한 와인은 갈수록 맥주 색깔 빛으로 더 바뀌어요. 네,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은 초점이 뭐죠? 탄닌을 봐야 돼요. 탄닌, 떫은 맛을 봐야 되고요. 화이트 와인은 뭘 봐야 되냐면 산도를 봐야 됩니다. 무조건 산도가 좋아야 돼요. 화이트 와인의 생명은 산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화이트 와인, 이거 나 너무 시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거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산도가 그만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화이트 와인을 감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바로 산도를 봅니다. 당도를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탄닌을 봅니다. 그래서 탄닌과 단맛과 짠맛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구도로 해서 밸런스를 이제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가, 너무 산도에 치우쳐도 안 되고요. 너무 당도에 치우쳐도 안 되고요. 요게 이제 약간 삼각구도를 띄는지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통 식용포도를 많이 식용포도잖아요, 보통. 양조용 포도는 따로 있고요. 식용포도는 또 식용포도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식용포도로 와인을 만들잖아요. 근데 당도, 브릭스라고 그러거든요. 브릭스가 낮아요. 보통 알코올 도수가 20도가 만약에 되어 있다면 브릭스는 절반 이상인 40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양조용 포도는 알도 작고 또 먹어보면 산도도 높고 당도도 높습니다. 또 알맹이도 작고요. 네, 맛도 없고. 그거는 양조용 포도고요. 우리나라에는 다 식용포도. 네. 그러니까 식용포도로 와인을 만드니까 독특하게 나죠. 그래서 샵달리제이션이라 그래갖고 가당을 합니다. 당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근데 그게 다 법적으로 묶여 있어요. 몇 퍼센트 이상까지는 가당을 못 하게끔 다. 네. 그러니까 보통 유럽에서는 거의 100%를 지키려 하죠. 그 포도를 사시면 포도 위에 하얀 거 있어서 막 빡빡 닦잖아요. 그게 효모예요. 네. 농약이 아닙니다. 효모예요. 네. 배양 효모라 그래갖고, 네. 네, 그냥 드시면 돼요. 농약을 많이 쳤다면은 많이 닦으셔야죠. 식초물에 좀 담가 놓으시면 돼요. 네. 질문이 네. 프랑스, 네. 스페인,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뭐 칠레산 막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나라별로 산지 좀 조건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네. 어느 게 더 좋은지. 예. 네. 2시간 강의짜리인데. 5분 안으로. 자, 보통 우리는 신대륙과 구대륙으로 나눠집니다. 신대륙은 어디죠?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공, 미국, 이런 나라를, 뉴질랜드, 이런 나라를 보통 신대륙이라고 얘기하고요. 유럽에 있는 대륙을 구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대륙 와인을 마셔볼까, 신대륙 와인을 마셔볼까 할 때 시작을 한다면은 구대륙 와인을 먼저 드셔보는 게 정석입니다. 네. 구대륙 와인을 드셔보고 나서 점점 신대륙으로 넘어가시는 게 낫고요. 구대륙, 시대륙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실 경우엔, 나 와인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구대륙으로 시작해서 신대륙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양조 기술이 너무 발달이 돼 갖고요. 예전에는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 온도가 몇 도인지도 모르고 양조하다가 갑자기 막 끓어오르고 막 이런다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양조용 시설이라든가 온돌 조절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첨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맛을 항상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와인들이 맛이 다 일정하게 됩니다, 보통. 예전에는 다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네. 이탈리아 와인은 글자도 너무 생소하고 읽긴 편할 수 있어요. 발음대로 그대로 읽기 때문에. 하지만 품종이 100% 토착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내셔널 품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품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인터내셔널 품종. 까베네 소비뇽, 멜롯, 시라. 네. 인터내셔널 품종이죠. 화이트는 뭐가 있죠?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인터내셔널 품종이고요. 그 외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다 토착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현지 품종들. 근데 인터내셔널 품종이 왜 인기가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가장 많이 팔리고 무난한 와인이에요. 그냥 까베르네 소비뇽은 아무데나 그냥 씨를 뿌려도 그냥 지가 잘 자라요. 예. 그냥 걷어갖고 발로 밟아갖고 짜낸 다음에 만들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즘 풋트레인도 많이 하죠. 발로 많이 밟고 하는데, 와인이 이게 왜 좋냐는 걸 따졌을 때에는 기본 와이너리가 유럽은 다 100년 이상이에요. 예. 근데 이 와인이 왜 좋냐라고 따졌을 때에는 소수 제한으로 만듭니다. 뭐 100케이스를 만드느냐, 200케이스를 만드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영국에 누가 마셨느냐, 미국에 누가 마셨느냐를 같이 동반합니다. 다. 네. 저도 마시고요. 저희 직원도 마셔봤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셔본 것 같아요. 네. 네?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마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누가 정확히 마셨는지를. 네. 근데 한 번 정도는 즐겨볼 만한 와인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10만 원 초반, 후반 이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좋은 와인은 자 빈티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빈티지가 다르면 가격도 틀려져요. 네. 천차만별도 있어요. 어떤 빈티지는 50만 원인데 어떤 빈티지는 배 이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와인 쪽에서는 나 이거 마셔봤는데 이게 별로 안 통해요. 그레이트 빈티지를 마셔야 돼요. 그레이트 빈티지. 즉 그 해에 얼마만큼 좋은 와인이었는지에 대한 그레이트 빈티지를 마셔본 사람이 좀 인정을 받죠. 왜냐면 그레이트 빈티지는 100만 원인데 그 나머지 빈티지 중에 좀 싼 거는 30만 원짜리 있을까 있어요. 그럼 3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다고 해서 그레이트 빈티지의 맛과 차이가 완전히 틀린데 자기가 그 와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로버트 파커라는 사람도 매기고요. 제임스 서클링이라는 사람도 아니고 평론가들이 매깁니다. 평론가들이 매길 때에는 와인 맛으로만 평가하지 않아요. 그 와인을 만드는 양조자도 봅니다. 그래서 와인은 양조자의 성격을 따라가요. 양조자가 좀 못된 스타일이거나 이러면 와인에서 좀 고약한 맛이 나요. 독특합니다, 아주. 예. 예, 맞습니다. 손맛. 예. 그리고 좀 후덕지근하고 후한 사람의 와인너리 사람이 마시잖아요. 마시 거보다 맹맹한 경우도 많아요.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 근데 꼬장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막 그 원리와 뭐 이런 것들을 막 지키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와인이 기가 막힙니다. 예, 거의 완벽주의자들. 예. 내가 와인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와인을 사지 마세요. 예. 예, 최소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류 백화점에 가세요. 맞아요. 예, 주류만 전문으로 파는. 요즘 많잖아요, 요즘. 예. 왜냐면 마트만 가면 똑같은 와인만 드시는 거예요. 가격만 보고만. 근데, 직접 그 소매점에 가셔갖고 마트 와인을 제외한 다른 와인 좀 몇 가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추천해 줍니다. 예. 그럼 그 와인을 한번 드셔보시면 전혀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맛에 대한. 예. 또, 네. 프랑스 노만의 꽁트 와이너리를 방문을 해보고 싶은데 노만의 꽁띠 와이너리는 일반인은 갈 수 없습니다. 네. 일반인도 갈 수 없고 수입사도 못 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동이라는 와인 수입사가 로마네 꽁띠를 수입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싸게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로마네 꽁띠. 제가 최근에 로마네 꽁띠 2016, 15를 팔았거든요. 2015 빈티지가 총 12병 중에 우리나라에는 10병만 나왔어요. 그 해년도에 작황이 안 좋거나 맛이 안 나오면 과감히 빼버립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2015 빈티지는 10병이고요. 2016 빈티지는 12병이에요. 근데 로마네 꽁띠가 얼마나 이 상술이 좋냐면요. 로마네 꽁띠 한 병만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컨드로 나머지 11병을 끼워버려요. 라따시라든가 뭐 리쉐부르그라든가 그랑에세조라든가 에세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건데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억대겠죠. 억대는 아니에요. 네. 5,800. 10병에 5,800에 팔았고요. 2016 빈티지를 4,600인가에 제가 팔았는데 지금 8,000 넘어요. 네. 그분 가끔 전화 와서 저한테 그래요. 고맙다고. 네. 교수님 안 가셨어요? 자기 받은 사람 갈 수 있다는데?
네? 교수님 자기 받았는데 못 갔어요? 아까 프랑스 가기 받은 사람 갈 수 있잖아요. 자기 받은 사람 갈 수 있어요. 전 로마네 꼭 갔다 왔어요. 예, 예. 네, 앙리자, 저는 와인을 이렇게 비싼 와인을 핸들링할 때 뭘 보느냐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양조자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냐를 꼭 봐요. 예. 특히 앙리자이라는 와인이 있는데 그 앙리자이 분은 돌아가시자마자 100% 1000% 상승했어요. 예. 뭐 최근에 뭐 파랑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와인들이 있는데 그 와인들이 뭐 10년에 한 병 나올까 말까요. 안 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예. 와인을 뭐 한 병에 1000만 원, 1200만 원짜리를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예. 그리고 네? 교수님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로마는 아니 저도 못 가요 이제는. 예전에 갔어요 저는. 네. 로마네 꽁띠 포도밭은 그냥 가시면 돼요. 내비 찍고. 네. 그리고 거기 포도 저기 뭐야 수확하고 나서 열려 있으면 따서 드셔도 돼요. 네. 포도밭을 갈 수 있어요. 네. 그 못 가게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네. 병을 보면 와인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 좀 말씀을 주시면. 아, 병을 보면 여러분 어깨가 올라간 그 와인병이 있고요. 어깨가 내려간, 지금 이거 어깨가 내려간 거죠? 예. 이걸 부르고뉴 스타일이고요. 어깨가 올라간, 이렇게 올라간, 예, 이런 느낌은 보르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딱 봐도 보르도 스타일인지 프랑스 와인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부르고뉴 와인인지 보르도 와인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차이입니다. 근데 뭐 얼핏 듣기에는 네. 그 품종을 섞어 놔서 이렇게 어깨가 높은 게 있고 국수물을 걸러내려고 막 하고 막 아, 그건 아닙니다. 네. 100% 아닙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큰일 났네. 아, 요거 하나는 머릿속에 꼭 메모를 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요. 보르도의 와인은 브랜딩을 합니다. 예. 아성블라지라 그래갖고요. 4가지 품종을 섞습니다. 반면에 부르고뉴 와인 아시죠? 버건디 일명 영어로는 버건디 와인은 단일 품종을 사용합니다. 그 품종이 바로 피노 누아라는 품종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보르도 와인은 4가지를 주 품종으로 하는데 까베르네 소비뇽, 멜롯, 후티베르도, 그 다음에 뭐죠? 까베르네 프랑. 네. 와인은 그냥 드셨을 때에 세상에 맛없는 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맞는 와인은 존재를 합니다. 다양하게 마셔봐서 자기한테 맞는 와인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